증시가 폭락하기 전에는 다 징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심심하다고 증시를 폭락시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점에서 공매도가 쌓이고 고점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충분히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 가능한 것이며, 이 징조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폭락장의 징조를 알아채릴 수 없을 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면 정말 이 폭락장이 무서울 것이며 저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징조가 보였을 때 욕심만 줄이고 매매를 스탑할 줄 안다면 다음에 또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여행 가고 주식 쉬라고 말했던 것은 다 하락을 위한 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해서 작년 말쯤에 크게 매수를 했지만 1월 시작하자마자 심상치 않아서 곧바로 게임주 포함해서 여러 개를 손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 넘어져가지고 피가 났는데 피가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자연 치유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계속 나오고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그 상처가 심해지게 된다면 분명히 몸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증시의 특징을 보시면 계속 황금선 위를 유지해주면서 잠깐 무너진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상처를 회복해줬습니다. 또 무너져도 상처를 바로 회복. 상승장에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했지만 그 뒤부터는 평소와 다른 것을 확실하게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1월 가서는 잠깐 1월 초에 무너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무너지고 반등했는데도 이걸 유지해주지 못하고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더 상처가 벌어지면서 여기서부터 하락 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들고 가려던 게임주들 여기서부터 손절을 한 것이며, 증시의 하락 징조를 알아채는 것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으로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에 계속 실패해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여행 가는 것이나 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락 상품인 인버스나 선물 옵션으로는 돈을 못 벌어도 최소한 안전하게 하락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설명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로 하락장을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락장은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피하기 힘든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결국에 고점 찍는 상황만 많이 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겪는 하락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번 시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알아채셔야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이런 시장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는 하락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좋아졌다가 빠르면 몇 개월 후에, 길어도 한 2, 3년? 아무튼 무조건 이런 폭락장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같은 실수하는 것을 피해야지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는데, 주식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런 시장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 정말 잘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날리게 되는 원금 손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5년 동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락장에서 그 5년의 수익금을 단 한 방에 날렸다면, 또는 원금 이상을 날리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허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폭락이 찾아왔을 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락에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폭락장 한 번만 나면 전부 다 끝입니다.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인 딱 신용잔고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목적은 빚내서 매수한 물량을 반대매매 채우면서 싼 값에 다시 받아먹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또 시장이 올라가서 고점에서 이런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적당히 익절하거나 피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주가가 무조건 끝까지 오를 거란 생각보다는 신용잔고에 의해서 증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무엇이든 적당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끊어내고 신용잔고가 낮아질 때 매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아님 말고 식으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데 그 매수를 참는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해서 완벽한 내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기다렸을 땐 분명히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차트에 보조지표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잔고가 최고의 보조지표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신용잔고가 한 17조 원에서 18조 원인데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70조 원까지 늘었던 예탁금이 지금 55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가 줄었다는 것인데 자, 그전 폭락장 보시면 2020년 3월 전 이때 예탁금 보시면 최저 2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25조 원이 거의 3배까지 70조 원대까지 늘어났으며 그 70조 원대에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5조 원 대비 2배입니다. 50조 원. 어쨌든 지금 팩트는 과거에 비해서 증시의 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며 과거 예탁금이 25조 원대는 신용잔고가 최저치일 때 지난 대폭락장에서 신용잔고가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보시면 3월쯤까지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특수한 시장이니까 그렇다 쳐도 2018년 10월 시장도 대단했는데 이때 신용잔고를 보시면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8조 원대까지 10조 원대였던 거 11, 12조까지 갔던 거 8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해서 최저인 8, 9조 넉넉하게 9조를 잡아가지고 9조 곱하기 2배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9조의 2배인 18조 원을 잡았으며 증시가 20년 3월처럼 말도 안 되는 각도로 폭락하는 것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으며 적당히 빠졌을 때가 17조 원에서 18조 원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잔고가 18조 원대까지 빠지게 된다면 대충 지수의 느낌이 한 2300 중반 정도까지는 2300대 한 이 위치까지는 빠질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위치까지 온다면 그 전에도 상승하기 전에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한번 찍었던 또는 그전 고점 근처 자리였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전문적인 용어와 함께 주식을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해서 돈을 벌 거였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주식으로 돈 벌고 있지 주식시장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꼭 길러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며 아주 단순하더라도 저같이 강력하고 대응이 쉽고 안전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볼 줄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하루 폭락으로 신용잔고가 18조 원대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소 3번 이상 반복되어야지 근접을 할 것 같은데 하루만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자리에서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님 말고 식으로 매수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18조 원 이하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 이상
매수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만약에 18조 원까지 오면서 증시가 더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막상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공포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는 18조 원대까지 18조 원대가 아니라 18조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과감하게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여러 대형주들을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신용장고가 바닥을 찍고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냐면 거의 V자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V자 반등만 나오고 나서 추가로 힘이 없다면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그 V자 반등 끝자락까지는 수익이 꽤나 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여기서 지수와 똑같이 폭락한 종목들, 지수와 똑같이 심하게 폭락한 종목들만 고르면 됩니다. 낙폭이 심한 것들,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낙폭이 심했던 만큼 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거품이 껴가지고 논란이 되는 카카오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V자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서 신용장고 바닥대 들어가도 목표는 V자 반등 하나일 것입니다.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다면 레버리지를 선택해도 되고 나중에 신용장고로 인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목표치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락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는 이런 폭락에 당하지 않으려고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다음에 또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지금과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